네, 고민도 많고 한치 앞을 모르겠는 시장.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략가를 시장의 전략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바로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매니저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해줄까요? 먼저 첫 번째 매니저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송률 매니저입니다. 반등하는 2차 전지, AMPC 확대와 실적에 우리가 무조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특히 2차 전지를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2차 전지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죠.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 전망과 여러 호재들이 겹치면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2차 전지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매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니저는 김웅태 본부장입니다. 하반기 주도주는 뭐다? 바로 제약바이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는 이중항체, 비만, 그리고 치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티은행에서도 새벽에 50bp 인하 가능성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제약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투자 혹한기를 거친 제약바이오, 올해는 맑음 전망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지은 대표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매니저 김민성 매니저입니다. 이런 우려감 속에서도 지수는 계속 상승 중이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고고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려감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믿고 투자를 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투자해도 될지 김민성 매니저는 전화 연결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은 대표 만나볼까요? 이지은 대표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런 우려감 속에서도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세를 믿고 따라가라라고 했는데요. 동일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이벤트를 잘 소화해내면서 강세장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김민성 대표 통해서 전화 연결로 오늘 어느 섹터에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연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시장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따라가는 지수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는 빠른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을 하지만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같은 산업이나 테마 속에서 주가에 차별되는 종목들도 보여지고 있고 올라가다가도 윗골이 들고 마무리되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칫 추격 매수식으로 매매를 잘못하면은 지수는 좋지만 손실은 커질 수 있는 시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시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체감이 되는 시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다고 더 오르겠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료 대비해서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 아니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아직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주시게 되면은 리스크는 좀 덜하고 빠른 순환매 속에서 언제든지 내 차례가 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당일 트레이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시장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 장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들을 잘 짚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장 잘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한 내동매매를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명확한 재료가 있거나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커다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그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기회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이오 관점을 보시더라도 대체적으로 바이오는 다 잘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줄기세포 섹터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줄기세포는 못 간다라고 바라보시기보다는 아직
아직까지 가지 않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관점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직까지 차례가 오지 않았고 바닥을 다지면서 리스크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 이제 손익비가 잘 나오는 종목들을 충분히 시장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지수는 좋지만 순환매로 자금이 돌고 도는 시장이라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그리고 장기 투자보다는 스윙으로 바닥을 다질 때 이제 사서 반등할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밸류업에 포함되는 종목들을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새롭게 알게 된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이제 SM이라든지 YG엔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시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저평가에서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좀 트리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뭐 금투세 이슈도 이제 얘기가 잘 나와서 좀 명확한 방향성을 나오지는 않았지만 밸류업에 대한 발표도 같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중에서도 그동안 좀 먼저 선반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사실 이쯤에서 질문을 끝내야 되는데 너무 잘 대답을 해주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부양책도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오늘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장 좋은 흐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반도체 시장 쪽은 어떨까요? 반도체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를 하기까지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블랙엘에 대한 출시라든지 이런 우려감이 지속이 되면서 먼저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4분기 이후부터 출시가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다른 쪽 이제 빅테크가 빠지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체제 개선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싸다라는 좀 기대감을 만들어지고 있지만 당장에 뭐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트리거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AI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벌써부터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한 모멘텀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 오히려 또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하고 포트폴리오에다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 이슈 크게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주목할 만한 섹터 하나만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후공정 패키지 쪽으로도 이제 경쟁이 좀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세회로 쪽으로는 이제 경쟁이 이제는 물리적 한계가 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후공정 패키지 쪽으로 좀 경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천문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하부 벤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대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섹터 중에서도 후공정 패키지 쪽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